검찰총장님, 네. 예.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 탄핵 사유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동행명장 송달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네, 저는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치주의도 아니고 법사위가 민생범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5종 세트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든 안 되든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지휘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불과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소추 진행하겠다고 거의 당론으로 발표하다시피 했습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던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수사권도 장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검찰 대신에 기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거대 야당인데 민생과 상관없이 장기간 장애투쟁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시스템 같은 거 자주 바꾸면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를 만든 후에 다 아시다시피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늦어졌고 마약 사범도 늘어났던 것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제 또 갑자기 상설특검을 운영하자고 하면서 특검 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고 기소청까지 나와서 저는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대표 개인에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님, 네. 현재 바뀐 수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도 자꾸 바꾸겠다고 하고 검사들 반복 탄핵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의 증인 채택부터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대 특활비의 유용 의혹이 있는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씨 현재 수사 중에 있죠. 또 경기도 법카로 수천만 원대 혈세를 유용한 의혹이 있는 김혜경 여사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행명령은커녕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조차 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여야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한 사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도 문제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요 사건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 여부를 좀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거지랑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이 중요 사건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업자가 가져갔습니다. 백현동의 50m 옹벽 아파트도 주민들에게 아직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방북해 보겠다고 800만 불 몰래 퍼준 대북 송금 사건 있죠. 경기도 법카로 초밥 샌드위치 사 먹고 명절 선물 사서 혈세 횡령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대선 앞두고 허위 해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받아내려고 위증교사한 사건 다 실체가 있고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범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합니까? 아마 수사팀에서 다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130회 압수수색했다고 야당이 자꾸 과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잘 보니까 법인카드로 여기저기서 초밥이나 소고기 샌드위치 주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식당별로 그 매출 전표나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식당별로 신청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매출 전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횟수가 좀 늘어난 것은 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변 사람들의 주거지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보면 혈세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쓴 장소가 많아서 압수수색 장소가 늘어난 것이지 그 장소에 무슨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있습니까? 매출 전표 정도 확인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 해당 공무원의 증언이 있고 또 김혜경 씨가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는 왜 또 주거지랑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하십니까?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을 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 걸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뭐 아까 지금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각 사안에서 수사팀이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0년 전 사건이잖아요. 10년 전 사건도 지금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이 다 재판받고 있는데 압수수색하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이 현재 야당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거기 압수수색 여부는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도이치모터 사건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 못한 사건이라는 걸 제가 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도이치모터 사건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저조차도 지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순간순간의 장면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이성윤 의원께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성윤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 핑계 대셨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방해받는다고 하면 검사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기소하면 그뿐입니다. 당시 이성윤 검사장이 인사 배치를 통해서 검사들을 배치하고 이성윤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배치한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왜 이성윤 검사장 본인이 기소 못한 것에 저는 다른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주변인에게 압수수색 39회 했고요. 그중 17회는 주거지 압수수색이었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PC 압수수색하려다가 소명이 안 돼서 실패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범죄가 소명되지 않아서 추가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2년 반이나 그 수사 진행했고 거기 관여했던 이성윤 의원은 가만 놔두고 4개월밖에 안 되고 또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서 강제 수사에 당연히 한계가 있는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만 탄핵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당시 2021년도에 이종호에 대한 핸드폰 다 압수 영장 발부받아서 실제로 압수를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이 2021년도에 이미 다 확보됐던 자료들이라서 아마 그 당시 수사팀도 다 검토했던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네. 답변 중에 예.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 탄핵 사유 보신 적 있어요? 수사했다고 탄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주의 주장은 얼마든지 하시라. 그건 개입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 했는데 팩트가 다른 건 제가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검사 우리 법사위에서 2명 조사 청문회 했고 2명 남아 있는데 어디를 봐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게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점을 명확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영철 탄핵 사유 제가 2번 다시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한 검찰에서 징계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자체 정화 작업, 징계 뭐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실 필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검사가 수사를 했다라고 탄핵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장경태 의원 지금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갔다 왔는데 결과 보고를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법사위에 하세요. 국정감사 하세요. 증인 출석을 하지 다들 않은 조용히 하세요.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한 자, 보고하세요.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서 본 위원과 이건태 위원 또 이성윤 의원 3명이 네. 직접 또 국회 3처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막은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였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한 경찰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또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동행명령장 송달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언론인과 또 유튜브 또 여러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고 법사위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정에서 충분히 처벌로 다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조항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법사위 의결로서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사자도 아닌 행정실 직원도 아닌 당사자도 아닌 의원이 가서 한 얘기를 지금 결과까지 말씀. 제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제가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의결을 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자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집행 여부를 당연히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말하든 갔다 온 의원에게 보고를 받든 아니면 국회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여기서 답변하든 그것은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편파가 아니라 의사 진행 방해 발언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 우리 검찰총장님, 자, 조용히들 하세요. 오전에 조용히들 하세요. 나온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셨어요. 자, 저 진행하세요. 질문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 진행하세요.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예. 지금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의원이 질의 시간이다만 소란스러워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의사 진행하세요.